충격의 논쟁작, 그 호기심의 시작과 칸느의 선택 시라트,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몰랐다. 라는 강렬하고도 도발적인 문구는 단숨에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보통 영화를 선택할 때 사전 정보를 꼼꼼히 찾아보는 편이지만 이 영화만큼은 오직 충격의 논쟁작이라는 홍보 문구 하나에 이끌려 관람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포스터나 예고편이 주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야 이 작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2025년 칸느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자극적인 소재를 다룬 영화가 아니라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그 예술성과 메시지를 인정받은 수작이라는 점은 영화가 남긴 여운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런 정보 없이 마주한 영화였기에 그 충격의 파동은 더욱 거세게 다가왔는지도 모릅니다. 변모하는 예술 영화의 흐름, 에밀리아 페레즈에서 시라트까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나의 영화적 취향이 무의식 중에 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2024년 칸느 영화제 심사위원상 수상작인 에밀리아 페레즈를 관람한 데 이어 25년 수상작인 시라트까지 연달아 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일부러 작품성 짙은 예술 영화를 찾아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소위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난해한 영화들을 섭렵하려 노력했지만 지루하게 늘어지는 롱테이크와 모호한 화법에 쏟아지는 졸음을 참아내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예술 영화들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듯 전개 속도가 빨라졌고 관객이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 감각적인 편집을 보여줍니다. 덕분에 시라트 역시 예술 영화라는 장르적 편견을 깨고 과거보다는 훨씬 집중력 있게 스크린 속으로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3. 시라트의 진정한 의미. 지옥 위에 놓인 위태로운 다리. 영화의 제목인 시라트 SIRAT는 아랍어로 최후의 심판의 날, 모든 인간이 건너야 하는 지옥 위의 다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이 단어의 뜻을 곱씹어보니 영화가 보여주는 일련의 과정들이 소름 끼치도록 제목과 맞닿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털보다 가늘고 검 날보다 날카롭다는 그 다리 위를 걷는 것처럼 영화 속 인물들의 여정은 시종일관 위태롭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영화 중반부까지는 도대체 이 제목이 왜 붙었는지, 그리고 왜 이 영화가 그토록 논쟁적이라고 불리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사막에서 펼쳐지는 젊은이들의 일탈처럼 보였던 장면들이 결말에 이르러서야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의 전율은 상당합니다. 4. 사막을 울리는 굉음, 잭을 연결하며 시작되는 기묘한 의식. 영화는 시작과 동시에 거대한 앰프에 잭을 연결하는 지극히 기계적이고 날 것 그대로의 장면을 클로즈업하며 문을 엽니다. 이윽고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모여든 수많은 사람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대사 한마디 없이 오로지 터질 듯한 음악 소리와 무아지경에 빠져 춤추는 사람들의 모습만을 수분간 롱테이크로 보여주는 도입부는 역시 예술 영화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절로 들게 합니다. 일반적인 상업 영화라면 빠르게 지나갔을 이 장면을 감독이 굳이 기게 그리고 집요하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관객들을 그 사막의 한복판으로 그들의 무아지경 속으로 강제로 동참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며 스크린을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막을 찢는 테크노 사운드, 긴장과 해방 사이의 줄타기. 영화 내내 귀를 때리는 음악은 대중에게 친숙한 멜로디가 아닌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테크노 음악입니다. 스피커를 찢고 나올 듯이 날카롭고 거친 사운드는 듣는 이에 따라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 영화 속 인물들에게는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해방의 도구처럼 보입니다. 극중 단순히 춤추기 좋은 음악이라서 선택했다는 대사가 나오지만 시종일관 쏟아지는 이 테크노 비트는 영화 전반에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 뿜어져 나오는 굉음을 듣고 있자니 여기라면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겠구나라는 묘한 해방감마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소음과 음악의 경계에서 영화는 청각적인 자극을 통해 관객의 심리를 조종합니다. 6. 딸을 찾는 아버지 루이스. 이해할 수 없는 서양의 가족에? 밤새 춤을 추며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는 군중들 사이로 주인공 루이스가 아들과 함께 등장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돌리며 실종된 첫째 딸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듭니다. 밑도 끝도 없이 왜 이런 사막의 파티장에서 딸을 찾는 것일까요? 그리고 서양 문화권에서는 성인이 되면 독립 출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루이스는 마치 가출 청소년을 찾듯 딸을 찾아 헤매는 것일까요? 영화는 딸이 사라진 이유나 루이스의 절박함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들조차 누나가 가출한 건 아니다라고 말하며 상황을 더욱 모호하게 만듭니다. 이 불친절한 서사는 관객으로 하여금 루이스의 여정의 이유를 찾기보다 행위 그 자체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7. 군인의 난입과 중단된 파티. 현실 세계의 그림자 전단지를 돌리던 루이스 일행은 한 무리로부터 레이브 파티는 이곳 말고도 또 있다라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자기 무장한 군인들이 들이닥쳐 파티를 강제로 중단시키고 해산을 명령합니다. 도심도 아닌 인적 드문 사막까지 굳이 찾아와서 파티를 막아서는 공권력의 모습은 또 다른 의문을 자아냅니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과 함께 영화 속에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전쟁이나 분쟁 상황이 배경에 깔려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장면을 두고 이스라엘의 레임 음악 축제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학살 사건을 묘사하거나 은유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평화로운 쾌락의 현장이 순식간에 통제와 억압의 현장으로 뒤바뀌는 모습은 섬뜩한 현실 공포를 자극합니다. 8. 금지된 길을 향한 질주. 영화적 허용과 현실성의 괴리. 군인들의 통제를 벗어난 젊은 무리들은 해산하는 대신 사막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딸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루이스 역시 그들의 뒤를 쫓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사막 로드 무비가 펼쳐지는데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험한 모래 언덕과 돌길을 일반 승용차나 거대한 캠핑카로 거침없이 달리는 모습은 운전의 난이도를 떠나 도대체 그 많은 기름은 어디서 조달하는가? 라는 원초적인 의문을 갖게 합니다. 영화적 허용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겠지만 다큐멘터리처럼 사실적인 연출 톤 때문에 이러한 설정의 비현실성이 오히려 도드라져 보이기도 했습니다. 9. 지루함을 찍고 들어온 충격. 모로코의 이국적 풍광 속 비극 영화 중반부까지는 끝없이 반복되는 테크노 음악과 사막을 횡단하는 지루한 여정이 이어지며 솔직히 조금은 늘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루함은 후반부의 충격을 극대화하기 위한 감독의 철저한 빌드업이었습니다. 갑자기 정말 예고도 없이 터진 어떤 사건 이후 영화는 걷잡을 수 없는 긴장과 공포의 소용돌이로 몰아칩니다. 영화의 촬영지는 모로코로 알려져 있는데 화면에 담긴 풍경은 프랑스와 스페인 그리고 아프리카의 색채가 기묘하게 혼합된 듯한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아름답고도 황량한 배경 위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은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없지만 스포일러 방지, 영화를 보는 내내 쌓아왔던 관객의 방심을 단숨에 부수어버립니다. 10. 자유의지가 초래한 재앙, 왜 그들은 멈추지 않았나? 영화를 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가에 대한 의문과 그것이 결국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군인의 명령을 어기고 사막 깊은 곳으로 가라고 등을 떠밀지 않았습니다. 통제와 억압을 거부하고 나름의 자유로운 삶을 찾아 떠난 그들의 선택은 역설적으로 그들을 가장 부자유스럽고 비극적인 결말인 죽음으로 인도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충분히 왔던 길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굳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택했을까요? 멈출 수 있었음에도 멈추지 않았던 그들의 무모함을 자유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인간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11. 예고 없는 파국, 얻은 것 없이 잃기만 한 지옥행 여행. 분명히 차를 돌려왔던 길로 나가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회귀하는 선택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머릿속을 맴돕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이걸 여기서 이렇게 끝낸다고?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일반적인 상업 영화들이 보여주는 위기 마이너스 절정의 문법과 달리 이 영화는 어떤 징조나 복선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건을 터뜨리고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이나 죽음처럼 현실적이라 더욱 공포스럽습니다. 결국 이들의 여정은 딸을 찾지도 진정한 자유를 얻지도 못한 채 소중한 목숨과 일상을 잃어버린 여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라트 그 제목처럼 지옥으로 향하는 다리 위에서 추락해버린 이들의 이야기는 얻은 건 없고 잃은 것만 가득한 씁쓸한 뒷맛을 남기며 긴 여운을 선사합니다.